오늘 고나리 데스크에는 정은정 작가와 홍성갑 칼럼니스트, 구 남양주 태그팀이 나와 있고요. 왜 줄여서 구남이죠? 구남친 같잖아. 부속 데스크에서 홍성갑이 성공하면 갑질하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 가설을 세운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확인하려면 저자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을 아직 못 하셔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에는 너무 게으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그 갑질을 할 때는 갑질하는 사람 본인도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 해소를 동시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 느끼는 것도 귀찮아요. 만약에 덕질이가 갑질을 하면 0.5초 만에 제가 진압할 자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분입니다. 어떻게 진압당할지 상상하게 되네요. 홍성갑이 성공하고도 겸손하면 홍성을이죠. 분석 데스크에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환영해주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분들 이번에 처음 보는데 오래된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오래된 분들이라 나 근데 요새 뒤에가 이런 더 말 웃겨요. 들켜. 뉴화가 오래되긴 했어. 어쩔 수 없어. 오래되긴 뉴화가 했어. 뭔가요? 진짜 뉴 이재명 아이. 네. 저는 그런 인사말 만들려고 시킨 적. 인사말은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되지. 정말. 근데 뉴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나 봐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는 무슨 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뉴스잖아. 뉴스. 그럼 뉴스도 무서운 건가? 아, 뉴로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재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멋진 해석이네요. 방금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가 탄소중립 기본법을 개정안을 의결해서 디테일을 보면 19년 뒤인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84%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그리고 좀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날씨를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없으면 이것도 인류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는 거니까요. 네. 주갤러로서 이제 돈으로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미국이 저지른 대이란 전쟁 때문에 민생에 가장 악영향을 덜 받은 나라 중에 중국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가장 많이 걷어들였거든요.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 좀 있는 날 되겠습니다. 어제는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 얘기만 한참 하다 끝나버렸는데 낮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나 판결이 생기면은 뉴스 브리핑이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류도 지류도 못 찾고 당장 있는 일 전하기에 좀 바쁩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 1심 판결로 우리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염원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여사님도 걱정했잖아요. 우리 올다르크가 이렇게 김 여사님께서 힘드실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그들도 원했던 네. 재선거의 희망의 불씨가 그러니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건이 특검건이니까 633에 적용을 받죠. 네. 6개월 내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633이 제대로만 지켜지면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내년 가을에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재선거의 아이콘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그럼요. 음. 와, 벌써 지금 자진해서 한 번, 이제 법정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서울시장 자리를 중간에 내려놓는 서울시장이 됐네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번에 최다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된 그 정치자금법 부분이 네. 과거 오세훈 의원이 그렇죠. 네, 발의해서 했죠. 개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차떼기 정당을 개혁한다면서. 소위 오세훈법. 그래서 네가 몰랐을 리가 없다가 어제 그 판결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건 오세훈법에 위반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질렀을 범행이다. 서울 시민 된 지 이제 3년 차거든요. 네. 그 안에 시장 2번 뽑겠네요. 그러면은 재선거의 요정인 건가요? 아, 그렇죠. 제가 요정인 걸로 합시다. 아무튼 어제 재판을 전하느라 못 다뤘던 중요한 뉴스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브리핑의 절반입니다. 어제 오전에 여당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죠. 이분이 한 발언을 두고 많은 언론이 허탈함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사실상 보안수사권 폐지방침 아니겠느냐라고 그동안 검찰을 꾸준히 지켜왔던 언론인들이 전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무슨 말이 기자들로 하여금 이런 결론을 내게 했는지 좀 길게 들려드리죠.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써 써내려온 시대적 요구입니다.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그 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말투가 재미없기도 하고 당연해 보이는 말들을 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안에 담겨있는 함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 모든 재래 언론인과 정치평론가들이 올여름 내내 말입니다. 모기 때처럼 소리를 내는 문제가 뭐죠? 귀 기울여 들어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수기와 토론입니다. 그게 없다. 그 수기와 토론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개혁의 반대말이라는 걸 알고 계신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논의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죠. 공소청이 출범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니 탓 내 탓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검찰이 정치인 비리 사건을 하나 물어올 거예요. 언론을 도배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만큼은 해결하고 검찰의 문을 닫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아량을 베풀어라. 이런 말을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이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그 카피 유종애미. 그죠? 종 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총선이 오고 대선이 오는 거죠. 이런 미래의 장면이야 뭐 상상도니까 제 머릿속 상상을 말씀드렸는데 서로 다르겠지만 아무튼 검찰이 제일 원하는 건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분들이 많은데 진보 언론 기자들마저 시사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탈이 날 수도 있다. 탈이 없으려면 논의가 충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검찰 때문에 겪은 탈은요. 내란이 있고요. 대선 주자 죽이기가 있고요. 노무현이 있습니다. 탈은 20년 전부터 이미 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막한 지가 몇 년째 되는 거예요. 검찰은 시간을 벌고 싶어 하고요. 언론은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게 검언유착이죠. 한병도 원내대표의 저 말,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면밀히 심사했습니다란 말을 하죠. 이게 거기에 대한 답인 걸로 기자들한테는 들린 것 같습니다. 다 했다. 우리 시간 다 썼다. 그리고 좀 답답하게도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고. 근데 네. 이렇게 아예 자기가 말로 해버리는 게 저게 고도의 정치인가? 잠깐 그런 생각도 했었네요. 그리고 그간 언론이 검찰 편에서 헤집어놓은 여론을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정리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죠.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언론이 들어와서 경찰을 주인공으로 바꿔놓고 몇 달 동안 여론을 흐렸죠. 저희 방송에 연초도 떠들었던 거죠. 거기에 장윤기라는 호재까지 만나는 바람에. 예.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고 경찰개혁은 따로 있다라고 저희가 오랫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언론은 이 둘을 계속 섞었죠. 그러면 기량작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한쪽이 차면 다른 쪽이 빠지는. 이 논리의 미로 속으로 대중을 언론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제 법사위에서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잠깐 지적을 하거든요. 청주시 국민의힘에 있었던 최영중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네. 멋지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3세 혹은 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고 90년대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90년대생이면 30살이에요. 최영중 시의원 본인이. 최영준 씨.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린 놈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아동 성매매를 하고 촬영을 하고 피해 청소년한테 또 다른 청소년을 마구마구 소개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최영중 의원의 변명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든요. 네. 제가 진짜 모든 아량을 다 베풀어서 그 말이 그렇다 쳐. 그럼 성매매를 몰라서 했다고 쳐. 근데 왜 14회 넘게 10회가 넘게 하고 거기에 촬영을 하고 유포를 하고 협박을 하는 건 왜 들어가는 것인가? 근데 어차피 이쯤 와서 우리가 놓치는 점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이런 짓을 하면 감옥에 무조건이죠. 오래 썩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중처벌을 청소년일까지- 더할 뿐이에요. 네, 맞아요. 뭐 쉽게 말해 인면수심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걸 덮다 걸렸죠.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압색이랑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사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봅니다만 통신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못 들어보고 통신영장이 발부가 안 되죠? 그럼 수사를 애초에 못 한다고 보는 게 여러분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봐야 되는데 그 카드 회사를 끝내 특정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개겼습니다. 경찰이 영장 네. 내용을 부실하게 가져갔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수사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검사라면은 영장을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지면 재래 언론과 유튜브 재래 언론은 이 사건을 열심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박은정 의원 입에서 검언유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에 제목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적법하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차장 검사가 막 기자들한테. 그럼 기자들은 받아쓰기 하잖아요. 이 검언유착. 이것이. 병언유착은 왜 없는지 아세요? 검사들이 경찰을 수사해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검언유착은 왜 있을까요?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안 해요. 기소도 안 하고.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이 구조가 70년 동안 이렇게 왔 검찰은 수사를 받지 않으니까 언론을 갖다 쓰기 편하다는 건 검찰의 입장에서 본 검언유착이죠. 결국은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경찰은 그죠. 그 부속데스크에서 중요한 말을 더 붙여주시고 계세요. 담배를 시의원이 대신 사다 줬는데 미성년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성인이면 거기서부터 본인이 직접 이미 샀겠지. 그의 변명은 무력화되고. 제가 과외해줬던 학생 담배 많이 사다 줘가지고 야, 나쁜 사람아. 나는 그런 그러다가 적은 없다. 같은 걸 펴가지고 아, 그래? 네, 내가 나눠주기도 하고. 네. 결국 견제장치가 작동하느냐의 문제인데 경찰은 외부에서도 견제할 수 있어요. 경찰위원회에서 견제할 수 있어요. 도지사나 시장이나 지방의회도 견제할 수 있어요. 언론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수청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수의 언론인이 또 계급의식이 있잖아요. 경찰은 자기 발밑에 있지 않습니까? 베테랑 기자들이 볼 때.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든 경찰은 시원하게 깔 수 있어요. 저도 이 경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시민들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무슨 문제 생기면 다들 멱살 잡고 경찰 소문을 동네 파출 소문을 감정적인 것도 있죠. 예, 검사 보는 거는 평상에 거의 없어요. 근데 경찰은 늘 만나요. 그게 이제 언론인으로 확장되면 네. 어렵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언론사 들어가서 처음으로 발령받는 곳이 보통 경찰서잖아요. 경찰서니까. 네. 추우나 더우나 그 앞에 계속 서 있고 20년 돼서 15년 돼서 정치부 간 기자들은 내가 거길 또 가라고 안 해. 네. 나 이제 검사 만나는 계급이식이란 사람이야. 말이에요. 어제 의사소통 시간에 박유진 PD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2000년대에 검찰에 맞서 싸우던 오마이뉴스가 지금의 논조로 변화하는 데는 검찰 출입증과 단독 기사의 유혹이 크지 않았겠느냐. 검찰발. 장외에 있을 때는 검찰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못살게 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 일가를. 그러다가 취재원으로 검찰을 만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자기들이 단독을 많이 쓰는 기자가 됩니다. 사회적인 파급력도 세진 것 같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검찰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검찰 대신 이제는 시간 끌어주는 역할도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하고 있어요. 가장 잘 싸우던 오마이가 저렇게 바뀌었는데 역사가 더 긴 다른 레거시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검찰은 경찰도 국회도 언론도 못 건드립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에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라는 말의 의미가 설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간 설왕설래 해왔던 재래 언론에게 들려주는 답변으로 느껴졌습니다. 끝으로 표제로 가장 많이 쓰인 말이 있거든요. 언론 표제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아까 그 말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완성입니다. 이게 워딩입니다. 저 말을 보고 저는 노이로제가 있어서 살짝 불안한 거예요. 뭔 소리야. 검찰청에 원래 검사는 누워있고 수사는 수사관이 다 해. 그런 생각을 하다 말고 참 안 좋은 연애를 그동안 했었구나. 내가 그러니까요. 왜 여자들은 나만 보면 내가 언제? 라는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불안이 좀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검사가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어도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그것도 검사가 휘두르는 거잖아요. 검사한테 중요한 건 수사 지휘권이죠 원래. 당대표 대행이 저 말을 한 것은 수사보안권 폐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다라고 이해해주자. 말 뜻 그대로 이해를 하자. 예. 그렇다면
그 다음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현재 검찰 수사관이 6천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을 검사에게서 떼어내는지 그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되겠다. 대부분을 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보안 수사권을 남긴다는 선택지에서 수사관들을 거의 한 90%를 빼내자는 네.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100%다 나오셔도 돼요. 예. 그- 이제 뭐 보안 수사권 없으면 거기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러다 말고 수사관들의 현행 상황이 어떤지를 보려다 말고 제가 그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가봤거든요. 웃긴 걸 하나 봤어요. 검찰 소개 섹션이 있어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그 밑에 검찰 구성원 소개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는 검찰하고 수사관만 있거든요. 왜냐면 그 둘밖에 없으니까 검찰 안에는 거길 눌러보면 이런 게 나와요. 또 뭐 화목한 저는 이 미감을 보고 제가 피싱 사이트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대검찰청 홈페이지가 약간- 맞나? 약 25살의 나이에 다복한 가정에 성공을 이룬 아버지가 자가를 보유하였으며 그러니까요. 저에게 파이낸스 조언을 구하십시오. 저녁 1일 드라마의 남주 여주 같이 하고 네. 왔었잖아. 게다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처럼 낡은 법전이 보입니다. 당장 법원에 저런 걸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건기로 갖고 가기도 힘든데. 그리고 재판 그거만 와서 삼십달이야. 공부하는 멍청이가 어딨어요. 그 법전을 앞에 놓고 젊고 잘생긴 검사들이 팔짱 끼고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저 AI 아니에요? 근데 나 저렇게 생긴 그래, 검사를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25살의 나이에 이런 얼평을 자가를 하다니.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300만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경제적인 경제 또. 조언을 구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분석 데스크의 어르신이 어르신 같은 말하고 있죠. 동화전과 표지 느낌. 아이고 맞아.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이 안 떠올랐어. 동화전과를 본 지 30년이 돼가지고 심지어 40년이 동화전과가 돼서. 비쌌다는 게 기억이 아니 나. 그리고 저 표즈는 전형적으로 그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에 야나도 선생님들이 하는 그 포즈예요. 나도 선생님. 그것도 30년 전, 20년 전. 그 오래 보다 보니까 앞에 남자 둘 뒤에 여자 둘인 것도 은근 진짜 킹받고요. 킹받아요. 예. 원래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검찰이 써놓은 검사의 업무 1번의 첫 단어가 수사입니다. 범죄 수사죠. 그 다음에 공소가 나오네요. 민주당은 이걸 끊어놓겠다고 공언한 거죠. 기왕 보여드린 거 그 밑에 수사관 업무 항목 부분도 보여드릴까요? 웃고 있죠? 일단 이 새끼 잡았다인가요? 이분들 동양대 표창장 확인할 때도 흰 가운 입고 하나요? 저 비커 들고 있나요? 저거는 그거 같네요. 대학 입학할 때 학과 소개할 때 맞아. 그렇잖아. 브로셔에 왜 이공대 네, 농대. 생물학과 막 이런데 텍스트가 인상적이죠.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반 활동을 담당합니다. 지휘. 이건 명. 수사 개시와 수사 지휘권에 대한 설명이죠. 수사관의 업무 1번은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은 한 명 빠짐없이 저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기억해 보신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민주권 정부 초기에 빨간 띠를 한번 두른 적이 있습니다. 노조가. 기간제 포함하면 해수부 공무원이 6천 명 됩니다. 이분들이 실직을 하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사를 가는 거였죠. 그렇죠. 노조가 나서서 대응 예고하고 시끄러웠거든요. 분석 데스크에서 아까 그거 수사관 자른 과학동화. 그거 과학동화라고.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아주 작은 요청인데요. 좀 젊은 비유 없어요? 근데 왜 둘 다 동화죠? 청년 물론 나는 가난해서 표준 정권 썼지만 청년 비례 비유 없어요? 또 있어요. 실험실에서 저렇게 웃는 건 오늘 미팅 취소됐을 때. 이공계시구만. 네. 뭘 얘기했나? 남은 동화 뭐가 더 있지? 난 재능했다. 아유, 소년동화. 잘 놀고 계세요. 네. 그만해요 이제. 나도 재능했었어요. 자, 재능 넘치는 해수부 공무원 6천 명이 노조가 대응 예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한다고?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검찰 수사관도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현재까지 아주 조용하죠. 단체 행동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어제 해결된 느낌이지만 이게 걱정됩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싶으면 저 6천 명이 넘는 수사관들 새로운 일자리 빨리 구해줘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빨리 중수청 정리해고 안 돼요. 그러니까 중수청 직제를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유능하잖아요. 많은 일을 처리해봤었고. 네. 국가의 예, 귀한 자산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인력을 뭉탱이로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저 연수 기간도 없이. 공수처 가도 되겠다 누구는. 예. 공수처 사람 되게 부족해요. 그렇죠. 공수처가 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권도 있어요. 검찰개혁의 진짜 전략 전술이나 속내는 재래 언론이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래 언론의 또 다른 권력은 이런 거잖아요. 말 안 하기. 대신 다른 말 하기. 언론은 검찰을 위해서 그 권력을 잘 쓴다고요. 진보도 보수도. 그래서 우리는 호프의 괴물 발자국 따라가듯이 검찰개혁이 잘 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했던 발자국 중에 하나는 이 논의가 지속되는 동안 조선일보가 너무 조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말로 죽겠으면 아이고 검찰 죽네 울부짖는 신호를 조선일보가 보여줘요. 그거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죠. 전선이 너무 분명해지고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티를 냅니다. 드디어. 단신이지만 일면에 보안수사권 폐지법 이르면 내주 처리라는 기사를 얹었습니다. 인정한다는 건가요? 그니까요. 다만 단어가 묘하죠. 내용은 많잖아요. 검찰청 폐지도 있고 공소청 중수청 도입도 있고 수사기소 분리도 있고 내용이 엄청 많은 걸 보안수사권 폐지법이라고 퉁치면서 자기들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내비칩니다. 누구한테 삐진 거지? 오늘 아침에 커피 버튼을 누르다가 제가 기분이 좋아진 것은 조선일보 일면에 이 기사 제목을 봤기 때문입니다. 화는 난다. 그렇다고 여당에서 검찰에 협조하려는 분들이 마음을 다 돌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는 당황스럽다. 그런 당황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궁금합니다. 조선일보가 삐진 거 맞겠지? 확실히 삐진 거 맞겠지? 진짜 삐진 게 맞다면 사설에 뭘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삐진 대상이 되게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자기들 자신한테 가장 많이 삐진 것 같아요. 별 영향력을 못 발휘했다.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네. 낙선살이에. 두 번째로는 검찰한테도 삐진 것 같아요. 그죠. 니들이 제대로 죽는 소리를 냈어야 우리가 도와주지. 지난주 내내 언론인들하고 민주당 모든 정치인들한테 전화 돌렸다며. 홍보 어떻게 한 거야, 너네. 조선일보가 진짜 삐졌으면 사설에 뭘 말할 거야. 그렇죠. 분명히 사설에 삐진 티를 낼 거야. 조선일보는 생각할 겁니다. 예상. 우리가 그동안 이거 장윤기 문제로 맵을 좁히려고 애를 열심히 썼고 경찰이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퍼뜨리려고 프레임 전환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가 뭔데? 시간 끌려고 그런 건데. 그죠. 진보 언론도 한겨레 오마이 경향까지 다 넘어갔는데 민주당이 안 속아? 몰라 민생 망했어. 이런 사설을 써야 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화투짝을 펼쳐보는 심정으로 사설을 찾았더니 있습니다. 사설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가 집권당에게는 권력투쟁 수단인가? 세 글자로 줄이면 흥칫뿡. 흥칫뿡이야 흥칫뿡이야. 우리가 공들여서 프레임 다 바꿔줬는데 민주당 니들 뭐하는 거야 지금. 너무해. 우리가 지금 오죽하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까지 밀어주고 있는데 아우 근래 아주 러블리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또. 그 저는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기사 읽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며칠 전에 조선일보라면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시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 기사문에 나오는 박찬훈 교수 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라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 하시던 분이죠. 그거 하시다가 보안수사 폐지 반대한다면서 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나가셨었습니다. 뺐던 분이죠. 그게 3월이죠. 그분이 나가시고 얼마 안 돼서 여당에서 당내 전쟁이 터졌죠. 아무튼 저는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또 하나 해석이 필요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낮에 나온 한겨레 기사입니다. 공무원이 차별 선동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하면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 처벌 뉴스 같고요. 한겨레 편집부의 짤 고르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저도 앞으로 저 단어 안 써야겠습니다. 대신 우리도 어르신 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데스킹 좀 해야긴 하겠네요. 그니까요.
저는 이 왜 기사를 내가 공격받는 보자, 느낌이 네. 들지? 젖잘에. 기사를 보자마자 생각난 사람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우리 어르신, 안 네. 위원장님. 그 노인. 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차별을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거나 반인권적인 혐오 표현을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법이잖아요. 징계를 하려면 징계에 기준되는 연동이 되는 다른 법이 있잖아요. 그게 7월 7일에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징계 기준은 개정된 망법상 불법 정보로 규정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신분, 재산을 이유로 못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거 읽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일베가 폐쇄되고 자유대학이 도망간 바로 그 이유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에서 만든 불법 정보 혐오 표현의 정의이죠. 이걸 바로 적용하면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민간에 적용하면.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팩트체크 민간기관을 이용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만큼은 다이렉트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저기 이제 성지향성과 성적 정체성도 들어갈 그러면 것이고.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거죠. 그쵸. 네. 선거 때 얼평하실 분들 공무원이시면 조심하세요. 그 우리의 그 최대 재미를 그럼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무원 시청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 근데 그때 되면은 2년 뒤에 다시 해서 이제 또 그 얼평 데스크, 언피시 데스크가 모이면 또 다른 언피시한 놀거리를 찾아내실 거예요. 얼평 아니어도. 이게 우리가 퍼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보통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먼저 시행합니다. 그죠? 행정도시, 최저임금, 주 5일제 다 그랬습니다. 저 짝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정부에서는 늘 그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다?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라고 변형해서 사용했을 때 기분 되게 안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은 이명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연구 영역에서는 기본사회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소득이 저렇게 농전해서 갑자기 확 될 줄 그러니까. 몰랐거든요. 이미 실현된 네.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더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농특세가 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주식 거래량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이 매우 치열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처럼 완전한 예외도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근데 적어도 저희가 이 법 시행될 때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의 의도와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이게 시작된 겁니다. 간판만 다르죠. 길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걸 이번에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임을 데리고 일배놀이하면서 폭언을 했던 소방관 사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적어도 제도로서는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다? 바뀐 게 없다. 한 게 뭐냐.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놓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아니 1년 뒤에라도 바뀐 게 없다. 지금까지 한 게 뭐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지난 얘기인데 재헌절에 쉬었잖아요. 근데 달력에 빨간 표시가 안 돼갖고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혼란을 겪었어요. 네, 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없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주 5일제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물러선 근데 거죠. 지금은 이제 당연히 대체 휴일도 생기고 뭔가 네. 많이 바뀌어가거든요. 예. 네. 4.5일제도 가겠죠. 그리고 4일제도 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개혁이 끝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피곤하긴 했지만. 자, 화재 얘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사시는 분들은 동네를 아실 텐데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인데요. 청라신도시하고 동인천 구도심 사이에 있습니다. 바닷가죠. 주말에 아버지한테 다녀오냐고 인천을 다녀왔는데 인천 진입하자마자 부예요. 무슨 완전히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습도가 올라왔는데 맞다 이 쿠팡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예. 거의 부평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면은 인천 시민들이 매우 크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수도권 7호선이 시작되는 성남역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 성남역이 인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서 교통요지입니다. 원래 교통요지 근처에 비어있는 땅에 유통물류센터가 많이 들어오죠. 여기 쿠팡 물류센터에 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데 5박 6일 걸렸습니다. 최초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이 된다. 즉 아직 모른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창고에서 불이 나면 원인이 현장 관리자 책임인지
설계 시공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 있던 물류 중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놓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회사별 손해사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말싸움을 하죠. 네. 근데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실 거고 언론이 이번에 원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중요한 이유는 최초 발화보다 더 큰 문제가 불이 번져나간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수백 대가 있는데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치솟고 진화가 어렵다. 이걸 열폭주라고 부르고 우리는 로봇 청소기를 비롯한 요즘 가전을 쓰면서 주의사항으로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채가 전소가 됐는데 원인을 리튬 배터리 한두 개로 찾아내는 경우들이 더러 보이죠. 요즘 온도가 너무 높고 폭발이 되고 유독가스가 나오고 일반 소화기로 불이 잘 안 꺼지는 게 특징입니다. 가끔 화물 비행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만 터져도 환장하는데 옆에 수백 대 친구들이 같이 모여있는 로봇 떼거리들이 같이 날아갈까봐 언론은 이러다가 건물도 붕괴된다는 보도들도 내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람을 더 놀래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인천입니다. 제물포구 항동 쿠팡 15 물류센터에서 불이 또 났었다는 겁니다. 또 쿠팡이네요. 항동은 항구라서 항동이죠. 인천항 중에 관광객이 매우 많이 가는 곳은 연안항이고 항동은 남항 근처입니다. 월미도 가까운 데가 연안항이죠.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창고가 매우 많은 남항이 나오는데 인천 시내로도 가지만 옹진군으로도 나가는 물류가 들어오는 쿠팡센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불이 커졌으면 그 옆에는 사료창고, 보세 오창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네. 불에 잘 붙죠. 연쇄화재도 가능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는 안 번졌습니다. 진화를 빠르게 했대는데 여기에도 배터리는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고소작업대에 불이 났다는데 고소작업대가 뭔지 모르시면 요런 게 고소작업대입니다. 아파트 이사할 때 많이 보는 게 저 차량형이고 항구나 공사 현장 가면 많이 보는 게 저 지주식이고요. 저 둘은 차에 실려 있거나 매달려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 가운데 있는 시저식입니다. 가위처럼 접었다 펴지는 물건이고 요즘 시저 고소작업대는 배터리로 가는 무선 이동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길이 좁고 높은 물류센터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평상시에는 코스트코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직원들이 사다리를 들고 옮기는 수고를 덜어주죠. 그리고 사다리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 이케아예요. 그럼 매트리스를 사람이 직접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고소작업차에 엔진을 달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줄 당기는 것도 있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태우기 예.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게 아니라 연료로서. 예. 알았어요. 실내에서는 그렇게 쓰자면 고역이죠. 냄새도 나고. 전선도 잠깐씩 안 쓸 수 있는 리튬 배터리 달고 있는 무선 모델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불 붙으면 대형 사고가 나죠. 그 이케아 한가운데 그 매트리스와 이런 가구들이 쫙 있는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지금 분석 데스크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소다수님, 나중에 나 대신 로봇이 일할 때 배터리가 문제가 되려나. HJ장님, 배터리 안정성 문제 해결 안 하면 피지컬 AI도 힘들겠네요. 제가 올여름에 계속 말씀드리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AI와 로봇이 사람의 직업을 얼마나 뺏는가.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보면 로봇한테만 맡겨놓았을 때 사회가 못 견딘다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자본은 이걸 견딜 수 있나? 그쵸.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로봇 청소기 한 대에 불이 붙어도 빨리 불을 안 끄면 집이 다 타는데 배터리 달린 수백 대의 이동 로봇을 놓고 안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배터리, 리튬 배터리 끄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물이에요. 예. 물로 절대로, 그러니까 물인 그러니까, 게 물로 안 네. 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물하고 또 뭐 다른 게 들어가는데 소화기로는 웬만하면 안 꺼진다. 네. 네. 물 완전히 덮어가지고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서 저도 봤더니 이거 사람이 끄기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그냥, 해야 돼요. 예, 그냥 탈 때까지 그냥 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공장이나 무인화 시설이 타요. 그러면 자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겠죠. 근데 당장 쿠팡도 인건비 줄이겠다고 신나가지고 로봇을 우르르 들였겠죠? 사람이 일부 대체된다 칩시다. 안전관리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산 인력이나 네. 그러니까 노동 인력은 역할이 바뀔 줄어들어도 뿐. 다른 옆에 부가 노동에는 더 들어가야 되겠다. 멍청한 질문이 나오죠. 불 끄는 로봇이 있으면 되지 않냐? 걔는 뭘로 구동될까요? 걔는 뭐 태양광으로 구동합니까? 염력. 그러니까 해나면 밖에서 햇살을 쬐다가 들어와서 불을 끌까요?
걔도 녹아요. 불 끄다가. 염력으로 움직인다 쳐도 그러면 염력 능력자가 필요하네. 그 사람을 고용해야겠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많은 상상력들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저렇게 발전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계를 때려 부수자는 러다이트 운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비용을 운운하다가 사회에도 안 좋고 커뮤니티에도 안 좋은데 결국 기업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 사고예요. 현재 기술상 고소 작업대에는 로봇이 안 탑니다. 사람이 탑니다. 그나마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오늘 아침의 화재를 막은 걸로 보여요. 만약에 더 나은 기술의 로봇이 물류를 안전하게 운반하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때 가면 정말로 사람이 안 필요할까? 실제로는 사람이 신경 쓰고 돌보고 대처하고 판단하고 기술은 나머지를 돕고 사람이 계속 일자리를 보장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요즘 들어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경호 연구원하고 또 한 번 이 비슷한 얘기 해볼게요. 이번에 그 해킹 사고 친 AI 네. 때문에.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천박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뭔데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 배터리에 투자하세요. 수전노가 따로 없네요. 아 근데 그 말은 근데 이 말 자체는 또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배터리의 안정성, 과열되지 않는 과열이 덜 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그러면서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쪽이 차세대 아직 오지 않은 차세대의 승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인류는 100년 전부터 배터리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크립토나이시죠. 우리가 슈퍼맨이었어? 끝으로 전당대회 과열 뉴스. 화재 다음이 과열이야. 배터리야. 신천 과열 보세요. 이게 과열이지 뭐가 과열입니까, 여러분? 배터리다. 신천지가 이번 주에 키워드가 됐습니다. 보도량이 쏟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온 것 같고 김민석 후보가 적당한 시기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도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신천지라는 키워드만 민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유령처럼. 네. 그 갖고 있는 묵직함은 있죠. 신천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뒷말 생략 가능한 워딩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공격하는 측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아느냐.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고 어떻게 정당에 침투하는 줄 아느냐. 예전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저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말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신천지 자리에 북한을 집어넣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들어갈 자리에 신천지를 집어넣은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정황도 안 마련하고 공격을 준비할 만큼 엉성한 정치인들이 아니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더 궁금하기도 한 건데 현재까지는 바보 같은 말들만 나오고 있죠. JMS가 민주당 정치인과 인척관계라면 지금까지 안 밝혀졌을 리도 없지만 언론이 관심이 없었을 리도 없죠. 그 정치인이 뭘 말하고 뭘 행동해도 종교를 축으로 두고 해석을 했을 거고 그 배경을 궁금해했을 거잖아요. 제가 오늘 시점에 궁금한 게 뭐냐면 정치 개입으로 요 몇 년 사이의 문제를 주로 국민의힘과 무언가를 하면서 일으켰던 종교 세력은 신천지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주체는 셋이죠. 신천지, 통일교, 개신교.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전광훈을 따로 빼서 네 번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 전광훈. 그 세 번째는 개신교는 그 종교인도 여당에 많죠. 그 종교를 믿는. 그 근거 없이 말할 거면 저 세 주체가 다 나와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신천지 통일교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 하나의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저분들은 뭘 아시고 계시나 봐.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있나 봐. 근데 또 김민석 의원은 내란을 냄새 맡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혹은 뭘 좀 준비하셨나? 검찰이 준비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이 단어 선택이 좀 어색하고 나머지는 또 누군가가 떠드실 테니까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긴 하겠습니다. 약간 흥미가 가긴 해요. 네. 뭐가 있으면 재미가 있을 것 같지만 재미를 느끼면서 또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근거가 없죠? 없으면 더 재밌을걸요? 이게 진짜 고수구나.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워낙 또 종교랑 가깝잖아요. 본인과 본인 집안 자체가.
네. 이럴 때는 저는 조금 더 쎄한 느낌은 있거든요. 분석 데스크에서 신천지 개입 증거가 있다더니 이제 와서 제보 센터를 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아, 지금 저 무자본 창업이다. 너희들의 자본을 모아서 우리 같이 창업하자 이건가요? 그렇죠. MBK가 MBK가 홈플러스를 먹은 방식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기까지 뭐 막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민석 의원의 자제가 그 통일교 계열의 학비가 매우 비싼 고등학교를 나왔다. 라는 사실은 그냥 자제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랑 연결을 짓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뭐 그냥 뭐 입시 성과 내려고 하고 싶은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그냥 그런 명문 고등학교라고 네. 치죠. 다만 게다가 또 뭐 학비도 그 저 이혼한 저 배우자가 냈다고 하니까. 근데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극우 개신교와는 가까운 사이로 보였거든요. 네. 해외의 미국의 유명한 극우 개신교 목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여의도에 있는 거 저거 뭐죠? 순복음교회라든가. 네. 그 점은 좀 걱정이 됐는데 사실 그거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입했다는 말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대 후보를 넘겨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당이 해체될 수 있어요. 당이 해산될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런 위험한 시도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잖아요, 굳이? 그럼 와 저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당의 생명까지 당의 존폐까지 걸 수 있는 리스크를 알고도 저러면 설마 준비가 안 됐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공세를 펼치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낙연의 길로 한 걸음 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로 대변되는 정치 세력을 내몬 것은 자신이다라고 또 김민석 후보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휘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쿠라를 쳤습니다. 라는 말을 썼는데 소셜에 사쿠라를 쫓아냈다거나 사쿠라를 없앴다거나 사쿠라의 폐단을 없앴다거나 하면 되는데 사쿠라를 쳤다? 하니까 예. 왠지 사쿠라가 사군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벽에 대고 사쿠라를 그린 거 아니야? 혹은 이것도 있지. 쳤다가 무슨 어휘지? 이게 되게 저 쓰시는 말 중에 알쏭달쏭한 게 꽤 많아요. 네. 브리핑이었어요.